안녕하세요. I'm 정준호 PD입니다. I'm 시즌 11 라떼는 마리아 시간입니다.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예전 방송들을 보면서 오늘날과 우리 사회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범죄가 될 소지가 있는 건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2010년부터 12년까지 약 2년 동안 MBC 에브리온 채널을 통해 방송됐던 복불복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라떼는 마리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우리들 중에서 외모로 보나 신체로 보나 가장 연장자이신 김두원 법률사무소 김두원 대표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두원입니다. 여전히 인사는. 네. 그리고 법무법인 충청우산 소속 서진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진희 변호사입니다. 네, 축하드려야죠. 네, 그리고 아이 단골 패널이시죠. 중도일보 이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 쳐야죠. 제가 세대별로 패널 구성을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이제 김두원 변호사님은 거의 이제 50을 향하고 계시죠? 예, 이제 반백년이 됐네요. 네네. 만으로 하면 아직 40대지만 예. 한국 나라로 하면 이제 50을 거의 예. 다 도달하시죠. 반백살을 살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서진 변호사님은 사실 이게 세대 얘기한다니까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네, 항변해 보시죠. 네, 네, 예, 30에서 40을 가고 계시는 분이시고 아직 많이 남은. 네, 아직 많이 남았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남았습니다. 그리고 네. 이면 기자님은 네, 만으로 하면 20대고 한국 나라로 30대에 접어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자 세대가 가까운 것 같으면서 또 세대 차이가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런 분들하고 세대 차이 느낀다, 이런 언제 많이 느껴보시나요? 우리 김도현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말을 줄여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할 경우에 내가 이제 꼰대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갑자기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은 나진 않는데, 뭐 이제 그 인터넷 용어나 이제 그 아니면은 카톡에서 쓰는 용어들을 볼 때 전혀 못 알아듣겠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예, 그럴 때 좀 제가 꼰대가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서진희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김도현 변호사님은 본인보다 아래 세대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한번 보죠. 아래인지 위인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저는 그러니까 가장 좀 정말 꼰대가 되는 거는 자기가 본인이 꼰대인지 모르는 경우가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저는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꼰대네. 진정한 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이제 세대 간에 전혀 소통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네, 주장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이면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 비슷한 것 같아요. 김도원 변호사님이랑. 저도 사실 그 요즘이라는 얘기도 좀 그런데, 그 인터넷을 활발히 하는 그 친구들의 줄임말을 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게 아이돌 막 이런 거에 제가 연예계 소식이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막 뭐 어떤 그룹은 몇 명 누구 이런 걸 다 막 머릿속에 내가 갖고 있어야 됐는데, 어느 순간 BTS가 몇 명인지조차도 모르는 걸 보면서 내가 좀 멀어졌구나. 아재화된 거예요, 아재화. 네. 맨날 정진호 PD님이나. 네, 오늘 뭐 방송 전에 사우나 갔다 왔다면서요. 사우나 갈 수도 있죠. 사우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우나를 좋아했어요.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기 때문에 사우나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혹시 즐겨보시던 TV 프로그램들 좀 있으세요? 뭐 요즘 말고 그래도 한 10년 이상 전에 거? 저는 서울특별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이게 뭐 드라마인가요? 예능인가요? 이런 거예요. 뭐죠? 네. 우리 서진희 변호사님 서울특별기 알아요, 몰라요? 제목은 알고 있습니다. 보신 기억은 내용은 없고? 기억이 안 나요. 제목만 알고 있다? 네. 우리 김도변 잘 아시죠? 예, 거기에 이제 주현 씨가 아주 대스타가 되신 거죠. 야, 이 자식아. 맞아요. 이걸 드셨죠. 아니, 뭐 드라마. 국민 드라마였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최수종 씨가 나왔죠. 그렇죠. 최수종 씨가 만봉이 역할이었고, 도지원 씨가 그때 하이틴 스타로 나와가지고 네, 발레리나 출신의 도지원 씨 나왔고, 오지명 씨 나왔고, 주현 씨 나왔고, 되게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왔던. 네. 저는 그 드라마가 예전에 많이 즐겨봤던 TV 프로그램인데, 우리 김도현 선생님 어떠세요? 어떤 프로그램 생각나세요? 저는 아무래도 유머 관련 프로그램을 좋아해가지고 일요일 밤에 유머 1번지 토일 주말을 걸쳐서
아주 즐겨봤죠. 아, 유머 1번지. 네. 두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서진이 변호사님, 이명 기자님 유머 1번지? 저 아기 때 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름은 알고 그러니까 본 거는 같은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맹구 막 영구 맹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하늘에서 뭐 네. 눈이 와요 이런 거 그렇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유머 1번지가 KBS 거였고 네. 일요일 KBS. 밤에가 MBC MBC. 거였고 예전엔 또 그 일요일 밤에 대행진이었다가 이름이 예. 바뀌었었죠. 네. 그때 가수 이범학 씨 몰래카메라가 아주 데이트. 아 맞아요. 막 거기 뭐지 1 더하기 1은 덧니 2 빼기는 합죽입니다. 뭐 이런 거 맞죠? 이제 뭐 이제 GMP는 국민 총생산을 말합니다. 세 발의 피는 뭔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몰래카메라였어요. 그 몰래카메라. 당시에 되게 인기 있었던 그 퀴즈 아카데미라고 네. 대학생들 출연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범학 씨가 문제 출제자로 나와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생각나네요. 아, 예. 여기서 세대가 갈리네요. 벌써 김두원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재밌게 봤던 것이 두 여성 출연자들 분들께는 좀 생소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퀴즈 아카데미를 나간 적이 있어요. 오 진짜요? 예. 근데 상당히 꼴찌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 텔레비전 나오긴 했어요. 텔레비전 나왔죠. 예심은 통과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오. 예심까지는 통과했는데 본선에서 네. 안타깝게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우리 서진이 변호사님은 그 예전에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저는 그냥 예전이라고 해서 기억나는 게 저는 사실 무한도전 생각을 했는데 저 워낙 진짜 좋아했어요. 장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최근 프로그램처럼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유머 1번지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네 무한도전 토요일 날 항상 봤던 네. 무한도전이 처음에 뭐 무모한도전 뭐 무한도전, 이랬죠. 네. 지하철이 빠른지 사람이 맞아요. 빠른지 맞아요. 달리기 같은 네. 거 하고 좀 목욕탕 그 물 푸는 거, 맞아요. 네, 물 네. 빠지는 거랑 사람이 직접 푸는 거랑 막 네. 이런 거. 네. 네, 맞아요. 임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무한도전이랑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지금도 보고 있지만 되게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고 드라마도 좋아하는데 뭐 내 이름 김삼순이나 노희경 작가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죠? 확실히 좀 네. 세대가 갈립니다. 네. 그 드라마들 최근 드라마들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잘 못 느끼지만 하지만은 그 예전과 오늘날 인식 변화 사례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조금 이따 우리 볼 프로그램도 그렇지만은 그런 건 혹시 있으세요? 나 어렸을 때는 이런 게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러면 절대 안 돼. 이런 거 혹시 평소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대표적인 게 흡연 장면 같은 거겠죠. 텔레비전에서 예. 맞아요. 예전에는 제가 집 안방에서도 다 흡연을 하고 아이들이 있건 없건 흡연 장면이 그대로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아예 담배를 피는 장면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영화도 TV에서 상영이 좀 모자이크 처리. 맞아요, 되죠? 네, 맞아요, 네. 흡연.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김삼순 드라마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되게 먼 얘기고 너무 언니 같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면 삼순이가 제 나이 또래이고 지금은 그 정도로 막 노처녀 취급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이제 30대 그 또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런 차이가 되게 많이 지금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있네요. 맞아요. 예전에 30 넘으면 노총각 노처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뭐 40 넘어서도 미혼자들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인식 변화 있는 것 같네요. 변호사님은 없어요? 글쎄 저는 약간 트렌드의 변화라고 인식을 하고 근데 왜냐면 예전 거를 다시 볼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건 없고 지금과 같은 관찰 예능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면 상당히 좀 생소한 그런 예능이 없었던 것 생각. 네, 그래요. 네. 저도 뭐 학교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까 김도면 선생님 흡연 얘기하셨지만은 교실에서 선생님들 담배 피우셨거든요. 그리고 주번이 이제 재털이 비어오고 교무실 가면은 너구리 속을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 담배 피우시니까 뭐 학생들뿐 아니라 비흡연자 선생님들한테도 물론 많은 영향이 있었을 거고 성추행도 학교에서 왕왕 벌어졌었거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일로 와봐 뭐 고추 한번 만져보자 뭐 이 새끼가 만지니까 자꾸 커지네 막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랬거든요. 예. 남자 선생님이 남자를요? 예, 남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은 그런 적은 전 당해본 적 없고 네네. 남자 선생님한테는 많이 당해봤어요. 예. 그분들은 다 정년퇴직 하셨겠죠. 그러셨겠죠. 김도면 선생님도 그런 사례들 많이 보셨거나 당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그닥 많이 당하진 않았습니다. 많이 안 당했다는 얘기는 당하긴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뭐 저는
그런 피디님 같은 뭐를 만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데 분위기가 요즘은 이제 학생 체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까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뭐 늦게 오면은 뭐 되게 그냥 엉덩이 뭐 이렇게 때리고 맞고 이랬는데 요즘은 학교에서는 아예 체벌 자체가 뭐 뭐 사대악 뭐 이렇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학교에서는 달라진 거지 않은. 뭐 최근에 민법 개정해갖고 뭐 집에서도 이제는 자녀들 체벌도 못하게 한다고 이런 거 언론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서진희 변호사님은 혹시 뭐 없어요? 어떤 학교 변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 다 얘기해 주셔서 흡연도 그렇고 사실 알았어요. 앞으로 제일 먼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시청할 프로그램은 복불복 쇼거든요. 예전에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신 기억들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이경규 씨가 시즌 1 1은 본 적이 있는데 시즌 2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서진희 변호사님 처음 들어보시는 프로그램이고 우리 이명 기자님도 처음 들어보시나요? 저도 그때 당시는 그 뭐 MBC 에브리원 이런 채널을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기자님이 오늘 간단하게 복불복 쇼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저도 잘 몰라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경규의 복불복 쇼를 전신으로 하는 MBC 에브리원 1의 전 이제 신작 프로그램이고요. 2010년 3월 31일에 첫 방송 시작해서 2012년 3월 7일까지 102회를 방송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뭐 복불복이라고 우리 막 1박 2일 보면은 이제 진짜 복불복으로 뽑아가지고 한 명이 그거를 뭐 먹어보거나 체험하거나 뭐 요런 프로그램이고 약간 이제 그 복불복에 걸린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걸로 웃음을 이끌어냈던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좀 이른바 골탕 먹이면서 뭐 나만 아니면 돼. 웃는, 약간, 사실 조금 더 범주를 넓히면은 1박 2일 또 뭐 까나리 액션 마시고 이런 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룰 복불복의 한 그 장면을 좀 함께 좀 시청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서 화면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찍고 있을 거니까. 박보람인가요? 백보람. 백보람. 자, 음식 나와주세요. 짜잔. 우리 원혜정 씨 밝은 미소로 나오실 거예요. 우와! 우와!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자, 두 분 돌아서시고요. 자,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틀려. 자, 보람 씨가 고르는 거예요. 보람 씨가 골라요. 매번 이쪽이 저기였는데. 자, 바꾸시겠어요? 바꾸시겠어요? 아, 내가 몇 번 눈빛을 줘도 너무 피한다? 바꾸시겠어요? 여자끼리 좀 어떻게. 그 다음에는 메인 요리. 하나, 둘, 셋. 이거 내가 먹었던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하게 된다니까. 희한하게 그렇게 된다더라니까. 이 집 음식이 나랑 딱 맞아. 내가 바꾼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뭐 같아요? 뭔지도 모르시고. 눈알이잖아요. 무슨 눈알? 내가 먹었던 거 같은데 이건 소예요, 그러면? 네. 소 눈알입니다. 소 눈알 같은 경우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그죠, 처음 보죠. 그래서 젓가락 포크 같이 편하신 걸로 쓰시라고. 얄미워. 내가 몇 번이나 눈을 마주쳤는데. 오늘 자리를 바꿨는데 여기 또 밥이 있네. 잊을 수가 없다. 백보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알 전문이에요. 저번에 또 그 양 먹었잖아요. 사슴눈. 사슴눈. 눈종류를 그렇게 좋아하시려고. 알 전문가죠, 알 전문가. 가람이가 은근히 걸린 사람한테는 신경을 굉장히 꽉 찌르는 깐족가람이야. 가족하는데 뭐랑 못하겠어, 아이돌이라서. 최악 나기 후에 처음 봤어, 저렇게 깐족거리는 데서. 내가 그분 되게 존경하세요. 우와! 이게 뭐예요?
저 나이프 드릴까요? 통째로 먹고. 아니, 제가 잘라드리려고 했더니 통째로 먹어야지 그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작가님이 자르지 말라고. 한 입에 쏙 들어갑니다. 근데 저번에 사슴보다 훨씬 나은 게 지금 샐러드 소스가 이렇게 발라져 있잖아요. 아유 잘 먹었어. 양념이 돼 있네. 다 비우셨어. 이제 맛은 좋은데 양이 작아. 자, 이제 오늘까지. 백보람양에게 집중할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 딴 거부터 먹고. 내가 볼 때는 먼저 알을 넣고 그 다음에. 저건 익은 거겠죠? 확 먹는 게 낫더라고. 안 익은 거. 왜 내가 걸리는 날만 세요? 앞으로 가서 떨어지죠. 떨어뜨린다고 해서 못 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분 있어요. 이현이 비슷하다. 강아지다. 야, 그분의 여분. 진짜로 드시는 줄 몰랐어요. 아, 진짜요? 저는 시청자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먹는 척하다 말겠지 했는데 먹는 척도 하기 힘들걸요? 아니 괜찮아요. 약간 외계인 같잖아. 버릴 데가 없어요? 로버트. 가자. 파이팅. 근데 이게 너무 크다. 내 입이 작은데. 왜 눈에 털이 있는 거야? 눈썹. 근데 우유보다 이게 더 나아요? 지금 먹기가? 우유는 못 먹겠습니다. 좋아하는구나. 세대 차이가 나요. 좋아하는 거 같죠? 하나, 둘. 너무 크답니다. 아, 그래도 양념이 돼 있으니까 좀 다행이다. 야 대단하다. 안 안 다친다고? 닦인다고. 야, 이거 영화 차은가 어디서 들었던 소리인데? 이걸 보고 눈가사탕이라고 했어. 너 오늘 작정했구나. 작정했어. 손이 이렇게 커요. 나 잠깐만 이게 너무 커갖고 여기서 안 잘려요. 직접 요리를 보이는 것도 소중하잖아요. 먹는다고 다 가는데. 나온다. 오늘 저녁은 다 먹었다. 이게 입에서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우와. 우선 먹어. 이제 터졌으니까. 아니, 터졌으니까 터지니까 입으로 넣어야 돼. 입으로 넣는 게 나아. 입으로 넣는 게 나아. tina. 나빠 진짜 다. 너는 안 그랬는 줄 아냐? 어떻게 잘라? 그래, 한번 자르세요. 잘라서 드세요. 쓸리는 소리 난다. 소리. 막 칼로. 갈랐다. 못 먹겠다. 그냥 그대로 넣어 그냥. 괜히 잘랐다. 얘 너무 깨가 잘. 발라져 있어. 잘라. 입으로 잘라. 깨가 발라져 있어. 오 마이 갓. 진짜 용감하다. 원래 이병진 아니 남현 씨 원래 병진이 형이 반씩 도와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난 배부릅니다. 난 됐어. 그 입에 다 들어갔던 걸 준다. 그러게. 야, 네 입에 몇 번 이거 들어갔다 나온 걸. 반 잘랐다고 쎄거든이? 난 남의 젖도 먹었어요. 뭐? 지금 너 입에 그거 들어가가지고 발음 이상해. 하지 마. 알겠어요. 계속 있는 거. 아우. 이거 마실 것 좀 갖다 주세요. 아까 그 우유 그. 아니. 가람아. 네. 정말 창렬이 형이 먹을 때는 말 조심해라. 정말로. 전 안 하죠. 맛이 어떤 거야? 고무 같아요. 맛은 어때? 맛은? 맛이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비린 맛이 나요. 소 눈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눈망울이 소눈망울이 됐어. 그러게. 초롱초롱해. 소가 어떻게 울죠? 음메. 되게 마음에 드는 암컷을 만난 황소가 암컷을 만났을 때였어요. 음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뭐 씻기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거 몇 가지만 도전하시면 끝나는 걸로 합의하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합의하시는 거죠? 특히 원희정 씨가 웃어주면 성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뭘요? 진짜 안 웃기만 웃지 마시고요. 뭘요? 자 먼저 아이. 평범한 소. 음메. 멋있는 남자를 만났어요. 스스로를 만났어요.
네. 짜증나요. 더 재밌을 손 눈이 거예요. 하나가 빠졌어. 웃었어요? 예. 재밌어요. 자, 우리 백구남양 실시간 요리 소 누나 그리고 우리 원혜정 씨. 보셨어요. 서진미 변호사님은 보니까 거의 뭐 절반 이상은 고개를 떨고 계시고, 네. 예, 비위가 좀 약하. 아니 저는 또 심지어 원래 이제 처음에 유튜브 영상 보내주셔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걸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그때의 감정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프로그램 예전에 진짜 본방으로 봤었던 거거든요. 본방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재밌다, 웃기다, 와 저거 봐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그 나중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그런 음식을 먹는 것도 불편하지만은 사실 그 안에 주고받는 대화나 그 캐릭터들이 상당히 좀 불편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우리 우선 임현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이거 보시면서? 이거를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PD님도 재밌게 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저는 이게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너무 가혹행위 같은 잔인한 저런 거를 왜 먹고 그걸로 막 사람들이 재밌어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막이나 아니면 그 상황 설정 자체가 무슨 멋진 뭐 수소를 만났을 때 뭐 이런 그런 설정이나 자막 같은 거 뭐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성인지 감수성하고 상당히 좀 괴리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얘기신 거고. 서진이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프로그램이 어쨌든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좀 재밌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우선 재미있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방송의 이 멘트, 이 문구 모든 게 조금 좀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이너스럽기도 하면서 개귀 요즘으로 생각하면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나올 수는 있을 법한 그런 개인 취향 존중의 방송이지 않을까. 몹쓸 먹방. 김도 변호사님요? 저는 지금 일단은 저 출연자가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거를 지금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방송이 아니고 일반인들끼리 저런 걸 했다고 하면은 저는 형법상 강요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걸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겠지만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가 완전히 유효한 것이냐, 이건 또 달리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이제 지극히 혐오적이고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은 이게 민법상 이제 103조 위반이라고 해서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사회상계에 반하는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출연자들이 방송국하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드는 사람들의 뭐 자유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시청자들이 그걸 보는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예전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2년 동안 방송을 했겠죠. 사실 이 복불복식을 보면요, 이거 소 누나 말고도요, 뭐 소 그 사슴 누나 아까 얘기했던 그것도 먹는 게 있었었고, 또 이것도 있어요. 소 그 고환 있죠. 또 있었거든요. 사실 소 고환은 우리 김도원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뭐 보양식이라고 아까 우리 방송 전에 그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이 얘기 왜 꺼내냐면 아까 이랬잖아요. 소 알 하면서 백보람 알 전문이라 뭐 이런 대사 있었죠. 그거 염두한 대사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서진님 변호사님 이거 성희롱이나 뭐 이렇게 좀 관련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발언들은요? 알 전문 뭐 이런 것들. 알 전문. 조금만 가까이 마이크. 네네네. 거기까지는 유추도 조차 못했고요. 근데 지금 들었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희롱이 가능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뭐 성상품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소 오줌도 먹는 이런 것들도 했었어요. 그 뭐 여성한테 좋다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방송 심의 규정에 성희롱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서 성희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송에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원래는 15세 시청
프로그램이었는데 너무 이제 그런 수위가 세져서 바뀌었어요. 19금으로.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출연자는 계약을 해서 뭐 돈을 받고 이거 캐릭터를 설정해서 했다 치더라도 그래서 나는 수치심을 감안하고 그 캐릭터를 합니다라고 할지언정 그 프로그램을 보시는 여성 시청자분들이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바로 방송 심의 규정과 같은 경우에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방송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통위의 제재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알전문 그것도 있었고 이거 아까 백보람 씨가 또 원래 우유를 잘 못 마신대요. 그래서 아까 뭐 우유는 못 마시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그 전에 이제 우유 마시는 씬도 있었거든요. 그 제가 이걸 되게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기억이 막 나요. 근데 아까 그 소 누나를 입에 놓고 하면서 남의 젖도 먹었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김창렬 씨인가요? 그분이 너 입에 뭐 물었을 때 발음 조심해야 돼. 이것도 사실은 남의 젖도 먹었어 이런 걸 염두한 발언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그럴 것 같죠? 그럼요.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지상파에서 지상파는 아니지 케이블이긴 하지만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아 저는 너무 불편해요. 근데 저 지금 그 소 눈을 먹고 있는 사람이 백보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 너무 힘들다. 저 여성 그 예능인이 이 방송 출연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네. 그 출연자의 인격 모독? 네, 아까 저는 약간 인권이 그 사람의 그런 인권 불편함도 좀 느끼셨을 거고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예전에 많아서 뭐 그런 좀 정도는 약하지만은 롤러코스터 못하는 사람들 태워가지고 관찰 카메라 달고 막 울고 이런 모습도 예능에서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번지 점프하고 그런 것들. 변태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 요새 이제 초상권 문제도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이렇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한번 염두를 해볼 필요 있는 부분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마치기 전에요. 두 변호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상을 봤을 때 오늘날 기준으로 위법성, 어떤 처벌 가능성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리해서 우리 서 변호사님 먼저 아까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사실 얘기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할 때는 전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송에 대한 취향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좀 넓게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특히나 방송에서 뭐 형법상이나 뭐 어떤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면 개인의 선택의 문제에 맡겨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맞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잠깐 생각해보면 뭐 보신탕을 먹는 장면 같은 경우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보면 되게 혐오 음식으로 상당히 한 1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뭐 산낙지도 그렇고 뭐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넓게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취지지만 어쨌든 방송 심의 규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여론에 의해서 좀 제재가 가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지만 그 제재가 가해지는 것도 또 언론의 자유를 좀 침해할 여지가 없는지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지 않나. 좀 결론은 저희 취향과는 좀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합리적인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게 이런 그 출연자 갖다 놓고 막 이상한 음식 먹이면서 성적으로 농담 던지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야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우리 김동현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그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 성희롱적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남녀 평등권에 반하는 뭐 그런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시청자들의 그 시청권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불편한 방송을 보지 않을 권리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뭐 방통위의 심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될 테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뭐 이제 소송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이제 그 출연자와의 그 출연 계약 자체도 계약. 그게 한번 좀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방송 출연 계약을 저렇게 해놓고 나서 그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단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뭐 위약금 예를 예, 들어서.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오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계약 내용 자체가 과연 민법상 유효한지 무효한지 이런 부분들도 그 개별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따져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러니까 전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은 뭐 갑자기 뭐 장면이 나왔다,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계약 무효 등등의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이 프로그램의 취지 자체를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계약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리고 성희롱이나 이런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뭐 그거 별개로 저는 이제 먹는 방송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먹는 게 워낙 좀 강렬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우리 이명 기자님 만약 요즘 이런 방송 나온다면은 기사 쓰겠어요? 뭐 일단은 요즘은 이제 시청자나 네티즌들의 그 정서가 이런 방송을 보고 좋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램 폐지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되게 적극적인 시청자들도 보지 않을 권리를 얘기를 할 것 같고, 뭐 제가 이쪽 분야 기사를 쓰고 있지 않지만 기사가 나올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래도 인기가 제법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던 프로그램이 오늘날은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드라마 하나를 좀 갖고 와볼게요. 그래서 예전에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우리가 봤을 때 따뜻한 가족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이웃 이런 걸 그리는 드라마인데, 그게 과연 오늘날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대로 대입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 바쁘신 시간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정준호 PD였습니다. 예, 시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